이번 판문점 정상회동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평화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뒷얘기들 한번 이것저것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미 회담이 끝난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에 올라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긴히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취재진들을 좀 물리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1분 남짓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청와대는 중요한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이 순간에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떠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가 고마웠을까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번 극적인 남북미 정상회동 막후에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과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다라고 말한 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They don't want you to be a mediator in this case. How do you respond, and do you trust President Trump? And if you can take us to the moment when you were at the border, each of you were at the demarcation line, what do you believe that stepping over that line may represent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the world? 우리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하지만 모든 일이 한 방향으로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똑바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구불구불 돌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출 때도 있고 때로는 후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 외에는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DMZ 판문점에서의 그 만남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km 거리의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만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고, 아울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 주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를 선언했다라는 평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영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무슨 이번 행동은 사실은 기존의 외교적 문법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그런 급작스럽고 우연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지난 시기에 독일 통일의 과정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연적 변수가 필연과 엮여서 하나의 통합의 과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바로 우리가 통합과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어떤 그 남북 관계 교착 상태 또 실제적으로 어떤 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문법적 외교적 문건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받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화답하는 의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측에 넘어와서 실제적으로 길게 회의를 함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문제까지 했다는 것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보면 부시 대통령이 처음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우리의 이해 속에서 입장을 선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남북미 또 중국도 앞서서 그런 의지 표명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적대의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차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이라고 할 만한 어떤 역사적인 기념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조만간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서명하면 될 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로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충분히 의미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손을 잡고 북측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북녘 땅을 처음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자,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과연 사실상 적대 관계가 종식됐다라고 볼 수 있는가? 정태근 의원의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상이 아니라 실제 종전선언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만 예. 지금 문 대통령의 설명은 너무 좀 앞서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를 들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AP통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지금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금 비핵화의 문제가 닥쳐 있습니다만 군사 옵션을 포함한 정권 교체가 진짜 목표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완벽한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 안보에 대한 직접 위협을 줄이기 위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핵무기 일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허락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비핵화 이전에 쭉 얘기했던 소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의심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국무부는 우리는 여전히 그 완벽한 FFVD라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김정은이 웃고 나왔다라는 장면 속에서 보여진 것은 어떻든 미국이 당분간 압박보다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귓속말로 했던 핵심적인 요지는 이란과 같이 우리가 북한을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예. 결국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아주 지속 가능한 평화 이것은 과연 어떻게 오는 것인가 당사자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예.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자, 귓속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귀에다 대고 하지는 않았죠. 통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과연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궁금한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한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가 종식됐다는 평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만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차지원 교수는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DMZ 비무장지대인 판문점을 갈 때 이야기하면서 그 DMZ를 아마 드라마틱 모션 존으로 예.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저는 뭐 됐어요. 정치적 쇼일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화를 위한 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도 가졌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졌다. 예. 정치적 쇼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 부분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으로는 적대관계 종식했지만 아직까지 문서라는 부분, 문서의 부분은 숙제대로 남아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과 미국 양측에다가 이제는 행동을 넘어서서 문서로 일종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아마 상당히 애둘러서 그러한 염원을 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앞서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북한의 핵 동결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뭐 지금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충분히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그만 걸음 같지만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러한 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그 중요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드라마틱 모션 존이 되었다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장성철 소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주 새 삼국의 지도자가 저렇게 한 자리 있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었죠. 예. 근데 하지만 좀 우려스럽고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오는 적대 관계의 종식이다.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겠다. 전쟁은 없다. 이런 얘기는 이미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났을 때, 그다음에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났을 때,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도 한반도에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 적대 관계가 종식이 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의 네. 포인트는 북미 관계 적대 관계 종식이죠. 네, 그때도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 관계가 발전해 나가면 북미 간에도 수교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적대 관계가 종속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20년 전에 했던 얘기들의 되돌이표, 돌림노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양문석 이사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 소장 평가 참 인색합니다. 인색하고 국민들이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예전에 이 회동하고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미 정상이 한꺼번에 모여서 풀어나갔던 부분이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도돌이표다. 근데 도돌이표도 이 음표에 있어서 점점 빠르게 점점 강하게라는 그 음표도 있지 않습니까? 점점 빠르게 점점 강하게에 대한 부분을 또 주목하면 도돌이표의 의미도 또 달라지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정태근 의원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최종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냐 안 그러면 핵의 동결이냐라는 최종 목표가 바뀌었느냐 안 그러면 최종 목표라는 완전한 비핵화를 다가가는 방법론이 바뀌었느냐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번 남북미가 한꺼번에 모였었을 때에 북한이 환하게 웃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방법론이 바뀐 것 아니냐 일정하게 말 그대로 일괄적 협상 타결과 그다음에 단계적 협상과 합의를 방법론의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계적인 합의와 또 제재 완화 이러한 부분들 북한의 방법론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의 적대관계 종식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안 보였던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 간의 기속말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북 정상이 포옹하면서 아주 짧은 포옹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크게 한 4가지의 정상들 간에 있어서의 각각의 회동과 액션에 있어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이 세 정상들이란 말이죠.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의 적대관계 청산 종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 내용 네 번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서 표현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발언 시간을 조금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앵커가 이렇게 패널의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압박하는 거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좀 줄여주실 것 같아서요. 자, 양문석 이사장께서 장성철 소장의 평가가 인색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서종욱 변호사는 더 인색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문 대통령 평가 있죠. 아주 이게 잘못된 평가고 저는 이게 잘못된 의미 부여다. 어제 그저께 쇼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한마디로 하면 이게 트럼프 재선하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의 핵 보유 이런 데 2가지 잘못된 배드 딜로 기속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쇼예요. 쇼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 쇼가 잘못되고 이게 합의까지 가버리면 안 돼요. 그 합의가 뭐냐면 북한의 기존 핵을 보유를 일부 인정해주고
추가 핵실험하고 ICBM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되면 이건 이게 우리한테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잖아요. 문 대통령은 이게 뭐 사실상 종전 평화 운운하지만 북핵 폐기 없는 평화는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문 대통령이 전쟁 없으면 평화인 줄 알지만 그렇게 착각입니다. 전쟁 없는 게 평화가 아니고 그렇게 위장 굴욕 가짜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는 이게 북핵이 완전히 폐기돼야 되는데 어제 그 합의에 전액이 그 이야기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또 문 대통령이 상상력 운운하는데 외교는 이게 상상력이 아니고 냉철한 현실인식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게 상상력만으로 이렇게 외교 안보는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 되게 꼭 드립니다. 예. 참고로 그저께 뭐 합의된 거는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다행인데 예. 저는 이게 쇼라 보는데 예. 이 쇼가 위험해 해가 배드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예, 김영주 의원.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서 뭐 천막까지 철거하겠다는 대한애국당께서 그렇게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비판하는데 저는 뭐 그 얘기보다는 우리 장 소장께서도 이제 2000년도도 보고 2007년도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비슷한 모습을 하는데 지금 다른 것은 저는 저 모습을 그저께 사실은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 제 방에서 지켜봤습니다. 아, 예. 러시아에서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트럼프나 중국이나 러시아 지도부가 본 중요한 내용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냐 뭐 핵동결이냐가 아니라 체제 보장에 대한 얘기가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아마 2000년도와 2007년도에 정상 만났으면 절대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없었고 나올 이유도 없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솔직히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니냐. 다만 북의 외무성이 어떤 기존 관행,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그런 어떤 그 핵동결이라고 하는 게 최종점이 아니라 기본적인 중간 정산 차원에서 말하자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의지가 김정은에게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장성철 소장. 자꾸 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91년도에 한반도에 비핵화 선언이 있었고요. 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5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그래서 저는 자꾸 돌림노래다, 되돌이표다라고 아까 표현을 드린 겁니다. 예. 자,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장면 보셨으면 국내 네. 방송으로 봤습니까? 아니면은 국내 외신으로 방송으로 봤습니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방송도 봤지만 예. 이제 롯데호텔 안에는 이제 국내 방송이 더 많이 시련으로 나오니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글쎄, 러시아 아니- 방송과 국내 방송을 같이 보면서 예. 봤습니다. 외신으로 예. 봤으면 조금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서 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쨌든 MBN으로 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히 나눈 얘기 과연 무슨 얘기였을까요? 궁금한데요.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中미 관계는 온갖 도전과 장애를 극복하며 과감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께서는 이반카 트럼프 미 대통령 보좌관, 스티븐 모누친 미 재무장관, 해리 해리스 남조선 조제 미국 대사를 비롯한 미국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We're getting everybody. We got you. 예. 일단 주변의 취재진들한테 좀 물러나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부탁하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했을까요? 트럼프는 종종 그래요. 사업할 때부터 예. 상당히 친근감 내지는 중요한 얘기를 전하는 것처럼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아주 단골 레퍼토리로 해요. 원래. 실제로는 중요한 얘기 안 합니까? 나 갈게요. 아마 뭐 이런 이랬을까?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노이까지는 우리가 포괄 합의를 계속 고집을 했는데 단계적 합의 문제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역시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합니다가 얘기를 한 게 협상의 여지를 좀 더 열어줬습니다. 라는 뜻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태영호 공사가 인터뷰한 걸 왜 써놨냐면 조금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 얘기와 관련해가지고 예. 태영호 소장이 북미 간의 만남이 판문점에 있은 다음에 2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미 북미 협상은 핵 보유국끼리의 핵 군축 협상으로 변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장 소장이 계속 30년 전 얘기를 하는데 태공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30년간 동일한 대화 패턴이 계속됐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대화를 시작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보지만 다음 절차 이행을 위한 협상에서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상이 장기화되고 결국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 그간의 대화 패턴이었고 그러면서 핵 무력을 완성해 갔다. 예.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북한 실정을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태공사의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엊그저께도 최룡해를 통해서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냐면 엄존한 비대칭 전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은 네.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그동안 우리 외무성에서 굉장히 거칠게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예. 인내해 주신 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 나는 여전히 인간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문재인 당신을 존중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런 감사의 말씀 또 예. 어쨌든 안정된 기조에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한 이심전심의 마음을 전달했다. 예. 그렇게 보고요. 미군 주둔 비용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의 기속 예. 그 기속말에는 내가 이번에는 강하게 일본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일본에 대하여 예. 그 주둔 비용이라든지 그런 예. 요구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국방비 미군 주둔 비용 인상 문제, 예. 또 화해의 문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문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우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미중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중국의 그 말하자면 영향권 밖에서 여전히 미국에 가까워지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만약에 주둔 비용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아무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를 안 여기 했다? 와서 예. 그래서 그만큼 내가 당신이 어려워지는 것을 원치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예.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 말씀은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우리가 미군 부대라든지 비용 투자한 것을 언급했지 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와서. 예. 이제 그런 데 대한 다시 한번 자기를 말하자면 평가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패널들의 상상력을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의 상상력은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를 마련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비켜줘서 고마워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엔 미국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거기서 토론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을 한꺼번에 덮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혼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은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을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줍지 않은 뭐 중재자 역할을 하지 말고 좀 빠져라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해오지 않습니까? 그 말을 잘 듣고 옆자리로 좀 빠져줘서 너무 고맙다. 예.
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판넬로 꼽을 만합니다. 차지원 교수께서는요. 오늘의 판넬로 뽑을 만하다는 평가에는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저는 사실 재미있었어요. 예. 이번에 보여줬던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포옹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이 다리에 대한 이 가교에 대한 이 역할, 가교로 만들어준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사실 판이 깨질 뻔했지 않습니까? 예. 당시 바로 5월 26일 날 판문점에서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통일각으로 넘어가서 그때 당시 중재를 함으로써 역사적인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하노이 이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 이후에 꽉 막혀 있는 국면을 사실 뚫은 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G20 회의에서 일본만 거쳐서 돌아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안은 상당히 관건해서 결국 이 판을 만든 분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외무성 대변인이다 다른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빠져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최소한의 촉진자 역할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이 북미 간에 전개되는 실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될 역사적인 숙제와 또 사명감을 아마 다시 한번 각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속말을 했다. 이 부분은 그 기속말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결국은 한국과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린 동맹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이해가 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일각에서 지금 놓은 이야기가 결국은 이 미국 본토까지 안 날아가는 ICBM만 안 만들면 그러면 지금 핵동결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시각인 것이요. 앞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서울에만 미국민이 상시적으로 10만 명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쪽에는, 이 남한에는 2만 8천 명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물론 주한미군이 지금은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서 평택 기지로 갑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지금 탄도미사일,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쏘게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인계철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미국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ICBM 안 만들면 핵동결에서 좋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한국과 미국이 피로 맺은 동맹이고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기속말이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났습니까? 예. 귓속말 한 40초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설명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빠른 진행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이 문제 제기 안 했으면 저 진짜 삐질 뻔했어요. 알았습니다. 우리 차재현 예. 교수 진짜 길게 했거든요. 그런 말씀만 줄여도 빨리 갑니다. 예. 아니, 이제 차재현 교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방안을 강권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강력히 권유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제가 그다음 이제 논의를 좀 받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 구걸 외교라고 하면서 친구 후배의 그 공지까지 어그러뜨린 강효상 의원이 어제 그제 남북미 정상회담 정상들이 회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구걸 외교라고 현 정부를 공격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또 말 길다고 지적받는 것보다 차라리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40초를 이게 통역 붙이 이야기하면요. 예.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했다 의미 부여하는 언론 자체가 저는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이건 한마디로 그냥 친밀감을 과시하는 트럼프의 쇼에 불과하다. 이것도 기속말로. 이것도 이게 쇼예요. 근데 좀 우리 친하다. 뭐 이 정도 과시하는 쇼지. 아니 40초에 무슨 말을 합니까? 차재훈 교수님 보니까 제가 3분 20초 했는데도 평가인데 40초에 통역 붙이면 20초씩 뭐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쇼지 어떻게 의미 부여합니까? 자, 두 번째. 저는 이제 그 김정은 감사하다. 이건 한마디로 이제 그 북한의 전략은 통미봉남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제넘는 창결하지 마라. 오지랖 넓게 창결하지 마라. 근데 창결 안 하고 어제 피해 있었잖아요. 바로 이게 운전석에 내려가지고 관객석에 가 있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점에서 저는 뭐 고맙다 했으면 몰라도 이것도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태근 의원. 아까 차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미국인들이 많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완벽한 비핵화 전략이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지금 주한미 기지라는 것은 동아시아 최북단에 있는 미국의 세계 전략 거점인 것이고 지난 2017년에도 한번 미국민들을 철거하는,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예상 계획도 짜여진 상황이고 미국은 여기 기지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기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전략 자산들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한반도가 완벽하게 대칭 전력으로 돌아가는 비핵화로 가는 이 문제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저도 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어떻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핵 개발을 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인 건 사실이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미국이 우리가 핵 그 전략 자산을 통해서 이 핵우산을 채워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그 때문에라도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지난번 그러니까 평택 기지로 미군 기지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 장사정 거리, 그러니까 사정 거리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그럼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북한의 지금 그러니까 이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발달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지금 만약에 한반도에서 아주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상황 자체가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쓰는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 미국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도 일종의 핵전쟁으로 가는 상황을 그대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동결이 아니라 북핵 폐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예,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계속해서 지금 그 논란이 정태근 의원하고 차재현 교수가 지금 쟁점이 붙는 게 최종 목표가 뭐냐? 지금 이제 그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합의할 거다. 그래서 한반도는 핵을 이고 살 거고 북한의 핵 보유를 그 용인할 거다라는 정도 그러면서 동결을 이야기하는 건데 차재현 교수는 그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두 분이 계속 쟁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개성공단이나 그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부분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일정하게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고 나왔을 때 최소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굳이 그 액션하고 쇼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기자들과 이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친밀감을 과시하는 쇼라고 이야기하는 서정욱 변호사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이제 무리가 있는 게 옆에 주의를 물리는 것까지 하면서 쇼를 할 일은 없다. 거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내용이 사실상 초기에 일정한 제재 완화라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리고 남북한에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슈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남북미 정상회담 뒷얘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